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6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3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2월 6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신축년 신묘월 을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을축이 되겠습니다. 어제 간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묘월의 간목 어떻게 배합을 할 것이냐 살펴봤고요. 오늘은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는데 이거는 어떻게 배합을 할 것인지, 같은 목입니다. 간목도 목에 해당이 되고요. 을목도 목에 해당이 되는데,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양의 서로 상대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배합하는 방법도 역시나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목에 해당이 되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두 가지 목이 있다 하더라도 한쪽이 크면 큰 쪽이 양이 되는 것이고요, 작은 쪽은 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좀 봤을 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아주 높게 자라는 향천성 있는 그런 나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은 향할 향자에다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대나무 같은 곳라든가 여러 가지, 대나무는 좀 간목으로 보기도 그렇고 을목으로도 보기로 그런데, 참나무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소나무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편백나무 같은 거 보면은 나무가 옆으로 푹푹 퍼지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곧게 올라가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 그러한 간목의 성질을 갖다가 향천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 이런 것이죠. 칡넝쿨 같은 것이라든가 넝쿨 식물 같은 경우는 넝쿨 식물 같은 경우에는 하늘을 향해서 곧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자기가 이제 감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따라서, 물론 이제 하늘을 보고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옆으로 호박 넝쿨이라든가 이런 거는 땅을 옆으로 이렇게 해서 쭉 푹 퍼지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간목이 향천성을 가지고 있으니 반해서 을목은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목 같은 경우는 좀 높게 키가 큰 이런 나무라고 하면, 을목은 그렇게 키가 큰 나무가 아니죠. 그래서 어, 굵고 키가 큰 나무를 간목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을목은 그야말로 화초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여러 가지 다육식물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좀 난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난초 같은 것도 키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작고, 이 난초 같은 것이 뭐 참나무처럼 큰 난초는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난초가 꽃을 한 송이 딱 피우면서 그 꽃 안에서 아름다운 아주 향기로운 향이 났을 때, 을목으로서의 그 가치를 바라는 것이고요. 간목 같으면은, 물론 이제 간목도 목련이라든가 이렇게 꽃을 피우는 나무들도 있지만, 원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높게 자라서, 이런 것은 좋은 제목으로 썼을 때 간목은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은 화초로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목 같은 경우는 다 자란, 아주 잘 자란 그런 나무를 갖다가 베어서 제목으로 쓴다. 그래서 이거를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합 자체가 간목 같은 경우에는 성목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간목 같은 경우는 경금 정화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일반론적으로 이렇게 배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을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이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을목은 왕하더라도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거는 쓰기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신금은 칠살이니까 안 좋고 경금은 정관이니까 써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을목은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본인한테 을목은 결코 도움을 받지 못한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경금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일반론적으로 을목이 경금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화초 위에 바위 덩어리가 하나 딱 얹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정관이라 하더라도 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따뜻한 햇볕이라든가 적당량의 물만 있어준다라고 하면 뭐 크게 어려울 것은 없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되죠. 선생님, 그러면 목이라든가 토라든가 금 같은 건 필요 없습니까?
물론 이제 제가 경신금을 쓰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만약에 이것이 을목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을목이 이렇게 묘월에 태어나서 아주 명식이 되겠지만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름인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때 태어났을 때는 이거는 여름에 태어난 거잖아요. 여름. 이런 경우에는 너무 뜨거운 여름에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 주어야 되냐면 계속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 주어야 하게 되겠죠. 여기다 쓰면 안 되겠네, 그죠?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뜨거운 여름 같은 경우에 나무가 바싹바싹 마르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거나 아니면은 물을 길러다 물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개수가 있을 때 여름에는 반드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금이 있어 주어서 생수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금을 쓸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신금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가 아닌 지금과 같이 묘월 같은 경우에, 그래서 금이 너무 많게 되면은 봄에 여러분들 꽃씨를 뿌렸는데 날이 추워지거나 서리가 내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수가 있어서 금을 쓰는 것이 필요한다 하더라도, 천간으로 신금이라든가 천간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금이라든가 천간으로 경금 같은 것이 투출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지지로 신금 정도 이렇게 한 점 있어 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신금이 천간에 투출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고, 경신금을 쓸 때는 특히나 이렇게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여름에는 이 관성이죠. 이 관성이 수를 생하는 용도로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경우 외에는 수가 없는 상태에서 경신금만 있게 되면, 이 경신금 반드시 을목을 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나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을목은 간목과는 다르게 경신금이 너무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개수병화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수가 필요할 때는 금을 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가 너무 많을 때는 토를 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일간이 약할 때는 목을 쓸 수도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목, 토, 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병화, 개수가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느냐, 뜨거운 여름에는 수가 있느냐 없느냐, 차가운 겨울에는 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이 병화 개수를 갖다가 보좌해주고 약한 일간을 보좌해주는 용도로서 목토금은 그때 용도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을목일간이 약할 때 쓰는 것이고요. 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될 때는 토로서 수를 제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 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5월, 미월 같이 수가 필요한 때에는 금이 있어서 수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포인트, 화수가 있느냐, 다음으로 목토금은 보좌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저께 간목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모광절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월과 묘월이 목이 가장 왕성한 때에 해당이 됩니다. 인묘월 12개월 중에서 인묘월이 가장 목이 왕하죠. 그래서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도, 을목이 이렇게 묘월에 태어나도 을목 자체가 굉장히 일간이 왕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신왕사주가 되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어저께 간목 때도 말씀드렸고 오늘 을목은 더군다나 마찬가지로, 간목과 을목, 특히 을목은 신왕하더라도 관사를 취용하여 을목을 갖다가 억제하지 않습니다. 억제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을목의 성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화라든가 무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간이 왕한, 병화가 예를 들어서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또 써가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병화일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5월 같은 데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여기가 일간이고 여기가 월령이 되겠죠.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간목이 묘월이 태어났던 것처럼, 이것도 사주의 격국은 인격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되는데, 병화가 이렇게 5월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 자체가 너무 맹렬해지고 너무 뜨거워지기 때문에 병화의 특성상 칠살인 임수를 이렇게 써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병화를 갖다가 통제하는 장치 내지는 제가 설명할 때는 이걸 병화를 갖다가 수보양 방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일간의 특성상 병화는 칠살인 임수를 써서 뜨거운 여름의 기후를 갖다가 시원하게 조우도 하면서 병화를 수고양광하지만, 이렇게 을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초와 다르죠. 화초 내지는 꽃을 피우는 화목과 같기 때문에, 특히 그것이 묘월의 을목이 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경신금을 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서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 반드시 이 경신금은 을목을 갖다가 이렇게 극제하게 됩니다. 을목,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봄에 화분에다가 꽃씨를 심어서 싹 이렇게 싹 올라오는데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애기들이 싹을 보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가위라든가 칼 같은 걸로 이렇게 톡 건드리게 되면 금방 나온 싹이 상처를 받고 금방 죽어버립니다. 묘월의 을목이 왕하다고 해서 관사를 쓰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묘월에 을목이 왕해봤자 뭐 감목처럼 이렇게 튼튼하게 뻣뻣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연약한 새싹과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묘월이라고 하는 이런 때에 을목이 왕하다고 해서 관사를 쓰지 않고 이렇게 화를 쓰는 이유가 바로 봄에도 이제 식목일 같은데 나무 같은 거 많이 심잖아요. 그때 나무를 심어놓고 가위로 바로 싹둑 자르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어놓고 물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을 준 연후에 또 따뜻한 햇볕이 비춰 주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묘월의 을목이 아무리 신왕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인 경금, 그 다음에 칠살인 신금을 모두 말하는 겁니다. 경금이라고 해서 정관이니까 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관살을 치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개수로서 이렇게 을목을 이렇게 배양해 주면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묘월에 예를 들어서 개수가 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개수 자체가 약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금으로서 생수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아니면 지지로 해수라든가 자수 같은 것이 있어도 나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지지로 신금 같은 것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개수가 조금 멀리 있긴 하지만 이 금에 의해서 개수가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개수를 여기다 쓸 수는 없죠. 왜냐하면 개수 밑에 신금이 들어올 수 없죠. 어떤 분들 예시를 이런 식으로도 막 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주가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예시를 이렇게 들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유금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또 묘유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생시도 좀 불합리한 그런 생시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잡아놓으면은 묘월의 을목이 병화를 얻어서 따뜻해서 을목이 병화를 보게 되면 뭐가 된다? 목화통명이 된다.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화사하게 꽃을 피우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있게 되면 개수는 을목의 뿌리를 자연하고 지지금 한 점 정도 있다라고 하면 개수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뭐 해수라든가 자수가 있어도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묘월에 을목은 이렇게 배합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명식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오늘 명식은 연지로 신축년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신축년. 자, 얘는 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궁성론으로 봤을 때 연지 편제이기 때문에 조상이 잘 살았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지만, 연지 축에 뿌리를 둔 신금이 투출했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도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 조상은 잘 살았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로 신금으로 인해서 을목이 극을 당하게 되면 중간에 안 좋은 일이 있다거나, 어차피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죠. 이 돈으로 인해서 나는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그런 현상을 내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원령 자체가 묘월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여기 뿌리를 둘 수는 있죠. 그래서 내가 능력은 되고 내가 힘은 있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려고 하는 어떤 지략 같은 것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을목 입장에서 신금 2개씩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결코 좋은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이 신금은 제거해 줘야 된다. 제거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제거가 안 된다면 화살해야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제거를 하냐면 식신이나 상관으로서 제거하는 것이고요. 화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으로 뭐예요? 통관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천간으로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 병정화는 금을 제거시켜 주는 거니까 이거는 제거, 그래서 식신제살 내지는 상관제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여기가 병정화가 아니라 개수라든가 임수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이 두 개의 신금, 칠살이 얘를 극해하려고 하는 것을 임계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다시 일간을 생하려고 하죠. 이걸 갖다가 통관 내지는 화살, 살을 나한테 좋은 쪽으로 화한다, 화해서 내 편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칠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제거를 하거나 반드시 화살을 해야 되는 것, 요거 원칙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사주 자체가 신금 두 개가 투출되어 있는 것, 그렇게 좀 썩 좋게 보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도 이렇게 축소가 다시 있죠. 이것도 편제이기 때문에 재성이 벌써 두 개가 있으니까 이 사주는 돈을 많이 벌 사주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재성이 하는 일이 뭐예요? 관사를 생해서 나를 공격하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재성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썩 좋은 도움을 주는 글자는 아닌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명식 가장 중요한 것,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 두 개를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 사주를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정축시라고 하는 것이 있고 병술정해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제가 이걸 왜 찍었을까요? 왜? 자, 아까 말씀드렸죠. 천간으로 이렇게 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거를 편관이라고 하죠. 편관이라고 하고, 내지는 이걸 갖다가 칠살이라고 하는데, 칠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해하는 힘이 너무 지나쳐서 나를 오히려 망가뜨릴 정도로 나를 억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칠살이 이렇게 있을 때는 반드시 얘네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를 하거나, 제사한다는 것은 식신제사를 하거나 아니면 상관제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니면 인성이라고 하는 것, 나를 생주해 주는 것을 인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살인상생 하게 되면 이 칠살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제거할 수 있다, 제할 수 있다, 내지는 칠살을 뭐 할 수 있다? 다른 말로는 중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칠살이 있을 때 중화가 안 되면 뭐 몸이 아픈다거나 아니면 좀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할 수 있지만, 이거로 제하거나 이렇게 화살을 하게 돼서 식신제살, 상관제살 내지는 상관제살 하게 되면 오히려 관살을 내가 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병자정축, 병술정해시 같은 경우에는 병정화가 이렇게 천간으로 투출되게 되죠. 병자시,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시간에 이렇게 병화 내진 정화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병정화라고 하는 것이 금을 이렇게 제해 주게 되니까, 병화로 제하게 되면 이거는 상관제살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로 제하게 되면 이거는 식신제살이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이 중에서도 어떤 게 좋으냐면은, 여러분들 병술시가 됐을 때는 여기에 병자정축, 그 다음에 병술시 정해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금 생각해 볼게. 병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뭐냐면, 병화가 있어서 금을 제하는 그러한 능력은 있다 하더라도 사주에 뭐가 부족하게 되냐면, 뭐가 부족하죠? 역시나 수기가, 물이 부족한 사주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수가 와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을목 자체가 마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술보다는 병자시라든가
정해시 정도가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병자시 정해시가 됐을 때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무인시라든가 기묘시 같은 것이 되는 경우에는 토가 금을 생하죠. 물론 이렇게 되면 무토가 뭐 신금을 뭐 매금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은, 묘월에 이렇게 목이 이렇게 있으면은 뭐 매금할 정도, 그런 그 정도까지는 보지 않고, 어찌 됐건 매금이 되든 매금이 되지 않든 간에 을목은 뭐예요? 신금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위협이 되기 때문에, 무인시 같은 경우나 특히나 요 기묘시 같은 경우에는 기토가 금을 생해서 다시 이 금이 나를 극해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결코 좋지 않은 생시. 경진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이것도 천간에 신금 두 개 있는 상태에서 경금이 있다고 해서 이 경금은 좋은 것, 이 신금은 나쁜 것,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전체 경금도 신금도 모두 나를 공격하는 그러한 글자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신사시가 된다 하면은 이 화가 있어서 금을 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사화는 금의 장생처이기 때문에 이 신금 세 개가 사에도 통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천간으로 신금 세 개가 있으면 뭐예요? 맹수 세 마리한테 내가 갇혀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매우 힘들겠죠. 이렇게 되면. 자, 이모시라든가 개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 내지는 이렇게 개수가 있게 되면, 금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임수 내진 개수가 살인상생 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을목이 의지할 곳이 있게 되기 때문에 다른 생시에 비해서는 조금 낫다라고 보는데, 경진신사시 같은 경우, 무인기묘시 같은 경우는 관사를 내가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살면서 조금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